오늘이 절기상으로 춘분이라 그러죠. 이제 이지 2분 4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동지 하지. 요건 극과 극의 수직선. 동지 하지 수직선. 요거는 수평선이거든. 춘분 추분. 그 요거는 뭐죠 그러면? X. 그렇지. 요거 요렇게 된 거죠. 그럼 요게 뭐냐면 보기에는 짝대기가 4개니까 4번 그은 거죠. 3번 가는 거예요 지금.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한 번 가려면 그게 2개가 한꺼번에 갈라져 버려. 그 요거 그림자는 그럼 이렇게 요걸 국기로 한 나라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나라. 유년잭 영국의 영국. 그러니까 그 나라가 한때는 세계를 갖다가 제패했었죠. 이런 상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태극기도 지금 엄청 잘못된 거죠 지금요. 그 붉은색 이렇게 붉은색 2개만 있잖아. 이건 천재예요 천재.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고 음과 양이 서로 싸우면 중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제일 중요한 인간이 빠져버렸어요. 천지만 들었지 인간이 빠져버렸어. 궤도 지금 걷는 거는 가면 4개잖아요. 4개는 뭐냐면 하늘 2개, 땅 2개. 인간이 빠져버린 거예요. 궤 자체도 지금. 그래서 인간은 원래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8개가 나와야 돼. 천지인이거든. 8개를 다 써야 돼요. 근데 지금 4개밖에 안 써요 지금. 더군다나 요것도 2개밖에 안 써. 3개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3개짜리가 하나 둘 셋 여기 노란색으로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8개하고 요거 3급 그런 깃발이 나와야 돼요. 그 상징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지금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앞으로 통일되면 이 국기 바꿔야 돼요 저거. 선생님 그 황급기가 돼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게 38인데 완전히. 예. 그래서 처음에는 무극이고 그 다음에 태극이고 인존세상에서는 황극이라 이제. 그래서 태극기라는 용어도 쓰지 말아야 돼 앞으로는. 그러니까 잘못된 태극기 있잖아요. 잘못된 태극기를 들고서 날뛰잖아 지금.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들. 그 자기가 하는 그 행위는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그 사상을 갖다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그런 거 모르고 지금 날뛰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그 속에는 잘못됐다는 게 다 들어있어 지금. 그걸 몰라 지금요. 하늘은 말 없는 가운데 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 지금. 오늘 춘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렸는데 낮과 밤의 길이가 같잖아요.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가 뭐죠? 음과 양이 조화와 균형을 이뤘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음과 양이 조화와 균형을 이룬 게 2가지라 했잖아요. 춘분하고 추분 2가지야. 그래서 그걸 왜 분자를 썼느냐면은 여기 나눌 분자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요거는 지금 인이라고도 보고 8, 8이라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칼격자.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8, 8자로 봐야 돼. 칼로다가 쪼개 8개가 이렇게 나눠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춘분 추분인데 같은 춘분과 추분이라도 요걸 갖다가 괴로 말하라면 뭐가 되겠어요? 만약에 춘분하고 추분을 괴로 말해라. 동지하고 하지는 쉬워요. 동지는 음극이니까 요거야 요거. 하지는 반대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2지 2분 4 전부 다 8개잖아. 동지 밑에는 동지 위에는 하지예요. 요게 지금 동지 하지. 그러면은 극과 극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제일 그 중정을 이룬 게 뭐냐면은 춘분 추분이지. 그건 이거예요. 물불. 요거 강리. 이게 춘분 추분의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그다음에 이제 사례비잖아. 입춘.
여기 입추네 이렇게. 요거 여기 입추네 지금. 그럼 반대. 요거하고 반대. 손괴. 그다음 여기는 뭐예요? 입동이지. 여기는 입항. 이 팔괘가 그 팔절을 이걸 팔절이라 이거다. 팔절. 요게 전부 다 뭐냐면 삼형이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그 팔절에 삼형이니까 24절이 바로 그대로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지역이 시간과 공간이 다 들어간 거예요 지금요. 그 인류가 창시한 것 중에서 창안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걸 들어라 그러면 지역 역학이에요. 근데 이 역학을 하는 사람들이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속에 숫자하고 결부를 안 시켜. 그냥 문자 풀이나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죠. 반드시 숫자하고 결부를 시켜야 돼요. 이런 거 하나하나 이것이 왜 이런 거는 쉬워요. 이거는 근데 이게 왜 입하고 그다음에 이게 입동이냐 그런 거 생각을 하나하나 해가야 돼요. 그럴 적에 비로소 물산 어떤 사물을 딱 보면 저게 입춘이냐 입하냐 이제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입춘이다. 입춘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계산으로? 몇 개? 진계잖아요. 딱 보면은 저기 입춘이구나. 입춘에 해당하는 개가 나오면 어때요? 그 성질이 어떻겠어요? 입춘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 속을 뚫고서 이렇게 기가 사색대로 올라오는 형국이죠. 그러니까 기운이 막강하겠죠. 그럼 반대로 기운이 이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건 입추야죠. 입추, 손께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제일 이렇게 하지와 제일 가까운 양기, 그 밝은 양기를 상징하는 개가 뭐냐면 그 입하잖아요. 그 태계라 그래요. 그럼 입동을 상징하는 거는 간개고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려한 거를 개정해서 화려한 거를 말해라. 그럼 그 순양을 제하고 나서 순양하고 순음은 본래 이제 기준을 잡아주니까 8개 중에서도 개가 8개지만은 움직이는 거는 8개가 아니에요. 움직이는 거는 요거하고 건거는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양과 순음만 있는데 움직이면 뭐가 움직여?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음과 양이 섞였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섞이질 않았어 지금. 그러니까 천지는 뭐냐면은 모든 음과 양이 움직이는 기준이. 그렇죠. 터전이지, 받치지. 이게 움직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세 개의 음이 나오죠. 양에서는 음이 나오니까 이제 세 개의 음이 나오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는 세 개의 양이 나오고. 그러니까 음 세 개, 양 세 개가 이렇게 있는 거라 지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게 6개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수박가란 비율을 가만히 보세요. 조각이 8개지만은 그 8개를 만들어낸 건 뭐냐면은 칼질 3번밖에 안 돼요. 그 3효 이거 하나 둘 3효가 모든 걸 만들어내는 거지. 그렇게 해서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여십자는 6개밖에 안 돼. 6개가 이거야 지금 6개. 근데 이제 조각은 8개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수박이나 사과가라는 비율을 많이 갈라봐야 돼요. 그거 가르는 게 바로 나를 가르는 거거든. 내 몸에서 그럼 건곤이 어디냐 그러면 건은 양기가 제일 많이 모인 곳이야. 그 인체에서 어디예요? 머리죠. 머리통이거든. 그 양기가 제일 많이 모였다는 근거는 뭐냐? 증거를 대야 되지. 한겨울에 추울 때도 이거는 가리지 않아요. 그래도 탈이 없어 이거는. 근데 배는 추위에 한번 이렇게 노출시켜봐요. 금방 탈다 이거는. 그래서 배는 그래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음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이거는 본래 양이기 때문에 차가워야 돼 이거는. 됐으면 차게 만들어줘야 돼. 본래 그 양기 열이 많은 곳이거든. 그러니까 차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머리통은 열 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발열. 요새 뭐 코로나 하면 발열이 그러잖아요. 열 나면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반대로 이 배는 뭐죠? 차가우면 위험한 거야 이제. 배는 따뜻해야 되고 머리통은 차가워야 돼요. 두한 좁혀지죠. 그렇죠.
잘 때 머리통 이렇게 입을 뒤집어 쓰고 자는 건 안 돼요. 내놓고 자야 돼. 근데 발하고 배는 반드시 덮어줘야 돼. 그런 이치를 잘 알 적에 비로소 그게 이제 가정의 원리고 사회 원리고 그랬지. 머리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두머리잖아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사람은 차게 내버려둬야 돼. 그걸 자꾸만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고 그건 안 돼요. 됐으면 한 줄로 내몰아야 될 거예요. 원래 양기가 많은 편이니까. 됐으면 밑에 사람들 있잖아요. 아랫 사람은 따뜻하게 해줘야 돼. 그게 인체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갖다가 제대로 알면은 팔개라는 게 결국 뭘 말하냐면 인체를 말하는 거예요. 인체. 그래서 하나를 통하면은 다 통하는 거예요. 하나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빈 일규라 그랬잖아요. 한 구멍만 통하면 다 통하는 법인데 그 이치를 물어다 보니까 우리 것이 최고다. 이제 너희들 아무리 말해봤자 창조주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이제 그래버려 이제. 그 창조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8개 얘기를 하는데 8개 얘기는 해도 끝이 없어요. 사실은요. 전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요거 두 개 이렇게 요렇게는 여자라 했죠. 장녀, 중녀, 소녀, 장남, 중남, 소남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소녀, 중녀, 여기 장녀가 오면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럼 여기도 장남, 중남, 소남 이런 식으로 하면 이쪽에는 여자, 이쪽에는 남자 이제 쫙 갈라서니까 질서정연한 것이 보이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느냐 그 얘기를 했었죠. 그 오늘은 왜 이렇게 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 얘기예요. 왜 굳이 이렇게 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선거 때문에 그런가 봐요. 이거 그 전에 이제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린 걸 기억하는데 여기서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이진법으로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6, 7, 8, 9 요 원리대로 된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앞에도 이제 1, 2, 3, 4, 5가 있지만은 이건 성수만 갖고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 6이 들었어요 지금요. 이 속에. 그게 뭐냐면은 움직이는 건 6개 다른 얘기지. 그럼 7이 여기도 들어있는데 그건 잘 안 보일 거야. 8은 보이죠. 8개니까 그냥. 9는요. 9는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이 상태는 안 보여요. 여기 중심에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7자고 9자는 여기서 좀 찾을 수가 없어요. 6하고 8은 금방 나와야 돼. 그럼 7을 찾아라. 9는 여기다 이제 나중에 오진내 이제 그 5 오진내가 아니라 5가 들어가고 뭐 그러면 금방 나오죠. 이제 8개가 9궁이니까 이제. 그럼 7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찾아? 7이라는 숫자가 이 속에 있어 지금요. 근데 그걸 찾기 힘들어요. 나머지는 다 쉬워. 근데 7이라는 숫자는 찾기 힘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요걸 갖다가 이제 양을 기준으로 하고 음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음과 양이니까 원래 양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게 양이 최고로 많지. 음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게 음이 최고로 많은 거예요. 근데 최고로 많은데 여기서는 1이라고 하고 요건 8이라고 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냥 1, 2, 3, 4 이렇게 옛날 어른들이 숫자를 그렇게 먹여놨다. 전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이렇게 먹여놓은 거다 숫자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다면은 1, 2 이게 3이 돼야 돼 그러면요. 그렇잖아요. 음으로 한다면 소녀, 중녀, 장녀 그러니까 1, 2, 3 그래야 돼. 4, 5, 6 하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1, 2, 3, 4 이런 식으로 해버렸어 이제. 거기에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돼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까? 자 이거 잘 보세요. 여기서 시작해갖고 여기가 끝이야. 여기서 시작하면 이게 끝이에요. 이제 마주보는 게 끝이거든 이게.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시작해서 일로 끝난다는 얘기는 순양에서 시작해서 양이 하나도 없는 상태까지 간 거예요. 여기 양이 제로가 되어버렸어. 양이 제일 큰 거죠 이거는요. 그럼 그걸 숫자로 먹일 수 있어야 돼요. 숫자로. 9로 보는 거는 요거 하나를 3으로 본 거죠. 요거는 3으로, 요거는 2로. 그렇게 본 거죠. 그렇게 보면 요게 9고 요거는 6이 되겠죠. 이제. 6, 9. 그다음에 이제 여자들은 전부 다 8이고 남자들은 전부 다 7 그렇게 나오죠. 남자 6이 3, 2가 들으니까 2는 4고 3이니까 7이지. 요것도 마찬가지지. 3에다 2가 2개. 그러니까 음료가 하나 양료가 하나 있으면 무조건 7이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전부 다 7이 되는 거고 여자들은 8이 되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양이 전부 다 있고 여기는 양이 하나도 없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양의 가격을 갖다가 값을 여기서는 양 하잖아요. 양 하면 제로야. 음은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제. 음은 제로고 3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해야 돼 이걸? 지금 이렇게 삼천장제로 보면 여기는 당연히 이게 음이 6이 돼. 6이 되고. 근데 양이 하나도 없고 여기도 음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걸 6이라고 9라고 한다는 게 어딘가 이상해요. 그러면은 이건 뭘 가지고 그렇게 계산했냐면 이게 이진법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진법.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1, 2, 3 이렇게 가는 거죠. 요 밑에서 해도 괜찮아요. 밑에서 하건 위에서 하건 그 핵에 딸렸으니까. 맨 처음에를 갖다가 2로 보는 거예요. 2는 2. 두 번째는 4, 6 이렇게 보는 거예요. 2는 2, 2는 4, 2, 4, 8이지. 내가 잘못했다. 2, 4, 8 이진법이니까 그렇게 가지 이제. 그러면은 이게 양이 얼마냐면은 8이지 이렇게 되면 2, 4, 8. 그럼 요거는요. 요게 하나가 음이야. 여기 내가 잘못했고요. 여기 1, 2,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맨 처음에 1이거든. 여기 한 번 변하면 2가 되는 거예요. 이진법이니까 이제. 그 다음에 2는 4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게 전부 다 얼마냐면은 7이 되는 거지. 이게 양이 7이야. 여기도 음도 마찬가지예요. 음 하나를 할 때 1, 2, 4 똑같아요. 여기는 음이고 양이고 떠나가지고 이진법을 보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1이고 그 다음에 2고 그 다음에 4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도 되고 여기 1, 2, 4에도 되고. 근데 편의상 위를 갖다가 1로 보자 그 얘기예요. 왜 그렇게 봐야 되느냐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걸 보면 나와요. 자, 이게 양만으로 이루어졌는데 1, 2, 4 해갖고 양이 7이더라는 얘기죠. 음은 제로잖아요. 그럼 이거는 맨 위가 뭐냐면 1이잖아. 음은 1이고 양은 6이. 예, 그 양값만 계산해봐요. 양이 6이야 지금. 이거는요. 양이 1이고 5고 1하고 4. 1하고 4니까 5잖아. 이건 양이 7이었잖아요. 7, 6, 5. 그 다음 이거는 1, 2, 4니까 1, 2는 전부 음이니까 제로지. 4잖아요. 그러니까 7, 6, 5, 4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3이 나와야지. 3이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해보세요. 2라고 2니까 3이지.
요거는 2, 요거는 1이고 요건 제로고 7이 여기서 난 거예요 지금. 7. 요 4개 숫자 중에서 7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거꾸로 해도 요거는 음이 7이지 이제. 요거는 7. 그럼 보세요. 그럼 이거 1, 2, 4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그러면 2, 4니까 6이지. 7, 6, 5, 그 다음에 4, 3, 2, 1. 꼭대기 있으니까 1이잖아요. 1, 0. 그러니까 이게 7이고 양이 음이고 이거 음과 양을 합하면은 여기 양 이렇게 하잖아요. 음이 뭐냐면 1이야. 양은 6이 되는 거고 전부 다 합쳐 7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음이 2지. 양이 5고 이제 합하면 7이에요. 전부 다 7이 나온 거예요. 전부 다가. 그러니까 이 8개 속에는 6, 7, 8, 9가 다 들어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건 형상을 가리키는 건 아니죠. 형상 속에 들어있는 그 어떤 계산. 7하고 9라고 하는 거는 계산을 말한 거예요. 근데 6하고 8은 개수를 말한 거예요. 형상. 그게 달라요. 움직이는 거 6개, 그 다음에 이것도 3개, 양 3개, 3개 이렇게 하잖아요. 6개 줍니다. 이렇게 6하고 8이라고 하는 것은 짝수잖아요. 짝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형상을 말하더라. 그 얘기지. 8개라는 것도 형상을 말하는 거고, 근데 7이나 9라고 하는 홀수. 홀수는 뭐냐면은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변화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은 계산으로 나타나요. 계산으로. 그 질서 정의하는 거 이렇게요. 이런 거 발견해도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데 밝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제 여기 8개 소성계 갖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64개 대성계를 갖고 할 때도 똑같아요. 대성계 한번 해볼까요? 다 할 필요는 없는데 몇 개만 하면 금방 알아요. 자, 맨 꼭대기가 이렇게 되겠지. 맨 밑에는 이렇게 되죠. 이진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기 1, 2, 4, 8, 2, 8, 16, 32. 그럼 처음부터 얼마가 나올까? 이렇게 나와야 돼요. 계산해보세요. 63 나오나 안 나오나. 1, 2, 3, 7, 15. 15에다 16, 31, 32 하니까 63 나와요. 63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소성계 할 때는 7이라 그랬잖아요. 7의 9배가 되는 거예요. 7이 끝까지 변했다 그 얘기야 지금.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흘러요. 이것도 이제 음이 63이죠. 나머지 개들도 전부 다 합하면은 음과 양이 합이 63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성계 8개는 전부 다 그 이진법을 하면 전부 다 7이 나오는데 이건 63이 나오더라. 여기도 좋아요. 7, 9, 63. 7이 끝까지 변한 거. 구변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뭔지 모르지만은 어떤 그 체계적인 수리 입각해서 만들어졌구나 이제 그런 게 보이죠. 근데 이게 이제 개론은 64개예요. 개론은 64개잖아. 근데 63. 개론은 소성계가 8인데 거기서 움직이는 숫자는 7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생각나는 게 있겠지. 이건 그릇이잖아요. 64나 8은 그릇이야 지금. 이건 내용물이에요 지금. 그릇을 꽉 채운 내용. 내용물이 그릇보다 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밖으로 흘러나가야지. 이제 그 원리라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은 아주 정밀해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소성주에서 양이 제일 많은 게 뭐냐면 7이지. 그다음에 재료 요걸 빼놓고 양이 제일 적은 게 뭐냐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죠. 요거. 그러니까 요거는 양가가 양의 값이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표를 놓고 보지 어떤 게 양이 많고 어떤 게 음이 많은 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숫자로 나와야 돼요. 64개에서 그러면 이게 양이 제일 많잖아요. 양이 63이나 돼요. 그럼 제일 작은 게 뭐겠어요? 양가가 제일 작은 것. 산지박. 그렇죠. 그렇게 금방 하니까 내가 재미가 없잖아. 산지박이지. 밑에는 지는 제로고. 요놈 하나밖에 없잖아. 제일 작을 수밖에 없지. 그 양가가 뭐냐 이래요 그냥. 나머지 62가 이제 음이라 이게. 그러면은 산지밖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양이 제일 적은 놈이구나 이제 그렇게 알아야 돼 이제. 반대로 음이 제일 작은 놈으로 뒤집으면 돼 이제 이거. 제일 적은 놈은 뒤집어요. 그럼 뭐가 돼? 지뢰법이지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뢰. 땅에는 위에는 땅이고 순음이고 밑에는 일양이 이제 섞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지뢰복일까 진짜? 나도 지뢰복인 줄 아네. 그래도. 아닌데? 예? 기록이 아닌데. 그렇죠. 아니 음가가 제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무조건 이제 네. 이렇게 돼야지. 근데 양가가 제일 적은 놈을 찾는 음가가 제일 적은 걸 찾는 거죠. 음가. 음이 제일 적은 거. 음이 제일 적은 게 뭐예요? 8개에서 음이 제일 적었던 게. 8개에서 음이 제일 적었던 게 뭐냐고. 아니 아까 그랬죠. 건태진에 이렇게 했을 적에 음가가 제일 적은 게. 지지였지. 응. 음가가 제일 적은 거요? 예, 이렇게 건태, 이진 이렇게 갔었잖아요. 이게 음이 제일 적은 거 아니에요? 반대로 밑에 있는 게 제일 크고 음이. 그럼 이렇게 해서 이게 제일 적는 거지. 이게 지금 태계인데 잘못했구나. 이렇게 해야지. 네. 그렇게 요거지 요거.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지. 지뢰복이 아니고 요거지. 요게 64개 중에서 대성계 중에서 음이 제일 적은 놈에게 지금. 지태님이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 도전계가 안 되는데요? 이쪽 거하고 산지박하고 이게. 예. 그래서 생각을 다시 해봐요. 음이 제일 적은 놈. 요거는 지금 양이 제일 적은 놈 그랬잖아요. 양이 제일 적다고 하는 것은 양이 1이 제일 적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건 맞아. 그리고 음이 제일 적으려면은 어떻게 해요? 천개가 들어와야 돼. 밑에가 1000이 들어야지. 나도 헷갈린다 진짜. 맞아. 맞아. 이게 1000이 되고 여기 1이 돼야 돼. 보게 될까요? 거기 우회가 택계가 돼서 택천쾌가 돼야 되는데. 천개가 돼야 돼. 이렇게. 그렇죠. 여기 1이니까 이제 제대로 됐다. 나도 오랜만이니까 헷갈렸지. 그래야 완전히 도전계가 되버렸죠. 전도가 되버렸잖아요. 여기가 맞다. 택천쾌다. 맞아. 그러니까 쾌라는 뜻이 뭐죠? 쾌 요거. 결정하는. 여기다가 네. 마원심을 붙이면은 즐겁다는 얘기예요. 이게 쾌락. 근데 이걸 빼버려요. 이걸 처단한다는 얘기야. 마지막에 이렇게 칼로다 처단한 거예요. 겨우 이제 그 하나 남아가지고 간당간당한 상태. 그 상태라 지금. 맞아. 택천쾌. 이런 식으로 딱 보면은 택천쾌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는 어둠이 다 가셨구나.
이제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도 다시 음으로 돌아가기 힘들구나. 이건 반대로 뭐냐면 양으로 돌아가기 힘들구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대사가 기울었는데 거기서 발버둥 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그 중간 있잖아요. 중간에 해당하는 거. 그런 걸 찾는 게 이제 대서에 읽는 거죠. 이제 그 중간이 뭐냐면 감리거든. 그게 감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산문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나도 잘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론적인 것만 파고들다 보니까 임상을 못해서요. 근데 임상이란 것도 어느 정도 알고서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임상을 위주로 이제 금년부터 임상을 위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조금씩 해보니까 별로 어려운 게 없어. 해보니까요. 근데 어떤 것이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무너지면 부실하면 그냥 무너져버려요. 기초라고 할 때 기자를 갖다가 왜 이렇게 써요? 여기다 이제 흑토를 이렇게 붙이거든. 이게 없는 게 원래 기자예요. 이게 기자예요. 이게. 그럼 이게 무슨 기자예요? 이게 키잖아요. 이게 키야.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그 옛날에 그 우리 겹값을 이렇게 할 적에 이제 고무줄 이거는 그걸 이제 챙기라 그래. 챙기 기자 이제 봤는데 그게 잘 보세요. 그 키의 모습을 갖다가 번뜩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그렇게만 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속에 이제 음량을 갖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음량이 있고 이게 뭐예요? 10이 하나 둘 10이 몇 개가 있는 4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기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거지. 그리고 8이라 지금. 요건 2고 요거는 2고 요거는 4란 말이에요. 10이 4개에서 2, 4 요건 8이잖아요 지금. 2, 4, 8의 원리가 그대로 들었어요 지금. 2는 뭐냐면은 벌어진 거고 1, 4, 3 그렇게 이렇게 벌어지는 거라 이게. 요거는 뭐냐면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걸 다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음량이 벌어지고 모이고 그걸 전부 다 보여주는 그 글자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한자를 이렇게 보면 무슨 뭐냐 전부 다 수첩이 연결이 돼 있어.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흑토자를 집어넣었어요. 흑토자도 또 뭐예요? 10과 1 있잖아요. 10은 모이는 거고 1은 흩어지는 거고. 그 전부 다 음양과 삼각 이런 것이 모이고 흩어지고 그런 걸 갖다가 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가 턱이자인데 뭐가 터전이냐? 결국은 음양이에요. 음양과 삼각, 사상. 그 1에서 5까지 있잖아요. 그 숫자 1에서 5까지가 있는데 사실은 1에서 4까지예요. 형상은 1에서 4까지고 움직이는 거는 1, 2, 3, 3개만 쓰면 돼요. 그래서 3하고 4만 쓰면 돼요. 나머지는 그 조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천부경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천부경은 그런 원리를 갖다 전부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게 보여야 말이지 이제. 그러니까 전부 다 문자풀이 나고 있지. 그러니까 거룩한 우리의 그 문화유산인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헛소리들만 막 있어요.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그 진가를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인원이 얼마 안 되지만은 난 그래요. 여기 일당백하는 사람들만 와. 그냥 어중이 떠서 못와 여기는요. 진짜 알아듣지 못해. 여기는 어느 정도 이제 공부된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지. 그래도 여기서 몇 년 동안 한 거야 지금요. 하루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질이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8개가 건에서 건까지 이렇게 보니까 뭐냐면 그 합이 전부 다 7로 이루어졌다가 이제 그거지 방금 말씀드렸거든요. 7로. 그래서 7인데 7이 몇 개냐 보니까 8개잖아요. 8개니까. 그 7, 8이 56이라 이제. 7, 8이
56 7, 8이 56이라는 거, 56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뭘 가르쳤어요? 7, 8이 56이라는 숫자가 그게 28수 있잖아요. 하늘의 별자리 28수가 음량으로 벌어진 거예요. 음량으로. 또 7, 8이 56 그랬는데 7하고 8을 알아야 돼. 이제 이렇게 되면 6하고 9는 54고 이걸 합하면은 54하고 56하고 합하면 얼마죠? 110. 110을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 110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110이란 게 11 곱하기 10. 그렇죠. 11기차가 온전해진 거죠. 11기차가. 그래서 요거는 6번, 그러니까 땅이고 요건 하늘이가 있어요. 하늘과 땅이 서로 이렇게 부풀리면 54가 되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아들과 딸. 천지, 부모. 그럼 요거는 이제 아들과 딸이잖아요. 7은 뭐냐면 아들이고 그 아까 장남, 중남, 소남 그거 전부 다 7이라 했어요. 요건 딸이에요. 딸들은 전부 다 8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선녀를 말할 때 꼭 8선녀라고 그래요. 7선녀, 6선녀 그거 다 틀린 말이에요. 꼭 8선녀라고 해요. 그리고 용어 하나하나가 그 어떤 법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7공자군요. 그렇지. 또 칠공자란 말도 있죠. 칠공주. 근데 공주하고 선녀는 달라요. 공주하고 선녀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걸 이런 그 수리를 알 적이 뭐냐면은 문화를 하나를 만들어도 표현도 그렇고 용어도 그렇고 제대로 붙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이름이나 용어 같은 거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용어를 잘못해나 만들어 놓으면은 헷갈려요. 계속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 한 번 이렇게 정해진 용어 있잖아요. 그런 건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잘 정해야 돼요. 자꾸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왔다리 갔다리. 그걸 제일 잘 보여준 어떤 그 단체라고 할까? 그런 집단. 그게 정치 집단이야 지금. 우리의 정치 집단을 보면은 무슨 놈의 당명이 그렇게 바뀌어. 지금 해방 이후로 당명만 해도 엄청나. 그건 뭘 의미해요? 썩어 빠진 놈들이라 정신이. 제대로 정신 차려서 정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지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이제 바로 잡히겠지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에도 무슨 비례통합 땅인가 비례인데 아니 그게 뭐가 필요해 참. 이거 정말. 자, 이렇게 되는데 요걸 이제 권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계명 지금 오늘 준비한 게 계명이거든요. 권계라고 해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계 그러면 되지. 권계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하늘천자로 붙여 이제 권천 그래. 그것도 태계하면 되는 걸 오택자로 써 이제. 왜 그렇게 두 개씩 써야 돼요? 그렇게 머리 나쁜 놈은 이거 힘들어. 그 이게 하늘권자거든. 하늘권 써놓고 하늘천자로 써요 또. 아니야, 이것도 하늘이 이것도 하늘이 뭐 두 개로 갈랐어. 내 참. 뭐 이제 하늘권 또는 마를권 이제 건조하다 할 때 이렇게 쓰거든요. 건조하는 건 뭐냐면 물기가 하나도 없어, 의미 하나도 없어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럼 하늘이라고 해서 천이라고 하면 되지 뭐 권은 뭐로 써? 하늘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작용을 나타내는 거고 이게 눈에 보이는 음양이 있대요. 네. 전부 다 이제 두 개씩 이렇게
근태 이제 요거 나오죠. 요건 뭐냐면 모택자 쓰잖아요. 이렇게. 요거는 불합자, 요거는 분계자. 어떤 게 더 알기 쉽냐면 여기 알기 쉬워요. 이건 하늘이고 이건 연못이고 연모택자라고 이제 보통 그러는데 연모택이라고 이러면 틀리죠. 그냥 모택이라고 그래요. 그럼 못하고 연못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그것도 몰라요 사람들은. 연못이 못이고 못이 연못이 뭐 다른 게 뭐가 있냐. 그래서 내가 그런 연자를 뭐로 붙이냐 이제 똑같은 데 뭐로 붙여? 연못하고 못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연못택 그러면 틀린 거죠 그러면. 못은 못인데 연꽃이 있는 걸 연못이라 그래. 못은 못인데 연꽃이 없으면 그 연못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못 걸으면 연이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못 걸으면 연못인 줄 알아. 그 모택자고 이건 불, 이거 번개. 이렇게 하면 이게 더 쉬워요. 근데 이거 뭐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말이야. 요거는 하늘권, 마를권. 요거는 그럼 텐데 기쁘다는 얘기거든요. 기쁠 테죠. 아니 못하고 이런 연못이 이제 물이 고이는 못이라니까 금방 아는데 그거 기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이자인데 이게 떠날 이자거든요. 이게 이별한다 저게. 이건 이제 번개진자죠. 이것도 번개진이고. 이거 하늘건 하늘천 똑같이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럼 요거 하나만 쓰면 되는데 뭐가 이걸 붙여 그래? 그 왜 그러냐면은 요거는 형이 하고 요건 형이 상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요거는 뭐냐면은 물상을 위주로 한 거야 이제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럼 요거는 뭘 위주로 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어떤 변화보다도 기를 위주로 한 거예요 이제. 무형. 요거는 기가 이제 물질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이렇게 기가 음고가 된 거거든. 음고되기 이전의 상태고. 요건 음고된 상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둘 다 필요하기 때문에 붙인 거예요. 요거만 쓴다면은 쓰고 요게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설명이 부족해. 어딘가 모르게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항상 음과 양면으로 얘기를 해. 양면으로. 그래서 말도 존댓말이 있고 하댓말이 있고 세계에서 존댓말 하댓말을 그렇게 철저하게 구분하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어요. 저 미국 놈들은 아버지한테도 욕을 해 이제. 엄마보고도 욕을 이제 자녀한테도 그러고. 이 도대체 구분이 없어 이게. 동양권에서는 그래도 그런 존댓말이 있는데 우리처럼 철저한 민족은 없어요. 또 그 말투도 그렇다면은 그 저기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는 양인데 그 한글과 한자라 이제. 한글과 한자. 그 두 개가 있어야만이 서로 부합하면서 온전한 그 뜻이 전달이 되는 거지. 한글만 있어도 안 되고 한자만 있어도 안 돼요. 근데 자꾸만 그 한자를 갖다가 중국 글자라고 해가지고 그 진짜 모르면 가만히 들있어야 되는데 우리 민족은 철저하게 그 음과 양을 갖다가 기초로 했더라 이제 그 얘기지. 그래서 밝혀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이 나도 그렇고 사물도 그렇고 음양에 올려서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그 언어와 문자 빛을 발해요. 어차피 사람은 말과 뜻으로 이렇게 통해야 돼요. 그걸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하는 수단이 뭐냐면은 말하고 문자가 최고예요. 짐승놈들은 그런 게 없어. 아무리 그 표현하고 싶어도 섬세한 표현을 못해요. 새들이 훨훨 날아간다고 하지만은 인간이 볼 때는 부럽죠. 나도 저렇게 날아다녔으면. 근데 걔네들 말한 거 들어보세요. 나도 아침에 수련을 하는데 그때 전기줄에 그 새들이 앉아서 쥐들이 짹짹대고 그래. 맨날 똑같았는데 걔는요 짹짹 그러는 거지. 사람은 다양하잖아요. 그 언어도 똑같아요. 같은 말을 이렇게 쓰면서도 그 섬세한 민족, 정밀한 민족이 뜻을 갖다 정밀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큼 멋지게 또 아름답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문자나 언어는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진리는 우리 민족한테서는 안 돼,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전을 만들어도 그 어떤 문자를 쓰고 어떻게 만드냐 질적으로 달라졌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천부경의 원리 있잖아요. 그 숫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천부경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이나 필기하는 모든 게 이제 다시 쓸 거예요. 이제 작업을 많이 해놨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하늘 건자로, 하늘 건자, 나를 건자. 이 천하고 권하고 다른 게 뭐죠? 천하고 권하고 이건 눈에 보이는 하늘을 말한 거예요. 푸른 하늘. 이제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푸른 하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묶였다가 풀어졌다. 그 어디에서 묶였느냐면 어둠에서 묶였던 거지. 이제 한 겨울에 추위에 묶이고 어둠이 묶이고 그래서 이렇게 묶였던 게 이렇게 풀어지는 계절이 뭐냐면 겨울 다음이지 이제. 그러니까 다 본다고 해서 봄이라고 한다.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풀어진 걸 다 본다 그런 얘기 이렇게. 그러니까 계절 중에서 가장 자유를 만끽하는 거, 통쾌한 시원함을 맛보는 것은 봄이죠. 봄. 그 여름은 뭘 맛봐요? 시원한 게 아니야 여름은. 뭘 맛봐요 그러면? 뜨거움을 맛보죠. 그렇죠. 이게 환희 이제. 봄에는 환희를 느끼는 게 아니고 시원하긴 시원한데 아직 덜 달아올랐어요. 여름은 다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열렸으니까 또 다 열리다 보니까 왜 뜨겁다 보니까 무겁던 게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무겁던 게 제일 무거운 게 뭐냐면 겨울이거든. 겨울하고 제일 겨울에 무거움하고 반대가 되는 게 뭐냐면 열인 거예요. 무거운 거 반대가 열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름이라는 게 열렸다는 여름도 되고 열이다 해서 온 그 여름도 돼. 여름이 여름으로 되고 이제 그런 거지 이제. 그럼 가을은 뭐예요? 봄을 알면 가을이 나와 이제. 이걸 모르면 상대방을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과 양이 왜 필요하냐면은 음만 있고 양이 없으면 음을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가. 어둠이 없는데 이게 빛이라고 어떻게 할 거야? 짝이 있어야 돼, 짝이. 그래서 그 하늘은 모든 물상을 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자, 남자 반드시 그렇게 나와. 그게 철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을이 뭔지를 모르면 봄을 보면 돼. 봄은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본다. 그럼 가을은 뭐예요? 가두기 시작하는? 예, 울타리에 가두는 거예요. 울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를 말하는 거죠. 가두다 또는 가는 뭐냐면은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물가, 끝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 잘. 그 울타리가 끝까지 왔다는 얘기지 이제. 가을인데 원래 거기 가을이 이제 변한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겨울은 그러면은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겨울은 겨우다. 한 켜, 두 켜, 겨운 거지 이렇게 겨워놓은 거. 그러니까 겨울이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 말 자체가 한글 자체도 그 엄청난 의미가 이미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 이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란 말이 본래 어디서 온 거예요? 그걸 동사로 말하면 뭐예요? 이름은 명사형이야. 그걸 동사형으로 말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르다 해서 내가 이렇게 출발하고 어디 이르다, 도착하다 그 얘기예요. 그 이름은 뭐냐면은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장차 어디에 도달할 거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누가 짓느냐면 부모님이 짓는 거거든. 얘는 장차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걸 이제 그 소원을 갖다가 반영시킨 거죠. 그렇게 중요한 건데 지금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아세요? 얘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복이 많은 이름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전부 다 세상적인 그 복 있잖아요. 거기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전부 다 장사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성경에도 많이 했지.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로 짓고 하나님 직접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도 할 짓이 없지 왜 개인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래. 거룩한 하나님 할 짓이 그렇게 없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의 이름이나 어떤 이름이나 그 이름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하늘 천자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파란 하늘을 말한 거고, 요거는 뭐냐면 양기가 그 제일 높은 곳을 갖다 하늘이라는 거예요. 제일 높은 거고, 그는 뭐냐면은 높게 만드는 거. 요건 높아진 형상이고, 요거는 그렇게 변화를 하는 바탕이 되는 거고. 높으려면 뭐냐면은 맑은 기운이 자꾸 가볍고, 그래야만 자꾸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런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거 반대가 이제 곤이라죠. 곤지. 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곤자는 이제 제일 탁하고 어두운 음기. 그런 것이 형상으로 들어가는, 모여 있는 것이 땅이고. 그럼 태는 뭡니까? 이건 못이라 그랬어. 못은 뭐냐면은, 못은 맑은 물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물도 더러운 물이 모인 게 아니고 아주 맑은 물이에요. 아주 맑은 거. 요건 이제 땅이지만 여기 보면은 건태이전 선감, 이게 건태이전 선감, 이게 감기가 수가 되죠. 그럼 요것도 물이고 요것도 물이야. 무슨 물이 아닌가요? 뭣도 물이지, 요것도 물이고. 하늘은 물이고 땅은 물이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다르냐 그 얘기예요. 요걸 물이라고 안 하고 못이라고 했어요. 그냥. 요걸 물이라고 했고, 이제 그 차이를 갖다 잘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요거는 깊을 테라 했어요. 그럼 못하고 기쁨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 못을 보면 저절로 기뻐지나? 못을 보면 저절로 기뻐져요. 그러면 왜 기뻐요? 만물을 다 키울 수 있는 제가 되니까. 양기가 많아서 그래요. 양기가 많다고 하는 거는 맑다는 거죠. 맑다고 하는 것은 뭐냐, 잘 보인다는 거예요. 같은 물이라도 이거는 양기가 많은 물을 같은 게 아니에요. 이 감수는 갇힌 거지. 이게 빠질 감이잖아요. 구덩이감. 자기가 맑게 이렇게, 물 자체는 맑지만은 요거는 뭐냐면은 양수로 들어간 음을 말한 거고, 요거는 양수로 들어가는, 요거는 양수로 들어간 음이 아니고 양에 의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올라갔었대요. 맨 마지막에 끝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간 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맑은 거예요. 아주 맑은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떠날 이자라는데, 불하고 떠난다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 불하고 떠나는 거 무슨 상관이야? 이건 떠나는 거고, 요거하고 한짝이 뭐냐면 감이거든. 감리니까. 요거는 뭐냐면 떠날 수가 없어요. 구덩이에 빠졌는데 지금. 빠졌는데 어떻게 빠져나와? 근데 이거는 빠져나와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떠날 이자라고 한 거고, 이거는 서로 반대지. 이거는 나와서 이제 떠나는 거고, 이거는 들어가는 거는 제일 편한. 그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는 불이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데, 불이라고 하는 놈은 뭐냐면은 실제로 그래요. 요게 불인데, 요게 어디서 왔느냐면 여기서 온 거잖아요. 여기다가 가운데 요걸 양을 갖다 하나로 이렇게 바꿔버린 거지, 이게. 요거는 뭐 이것도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서 맨 위에 것만 음으로 바꿔버린 거라 이게 지금. 이거는 가운데 거 바꾸고, 이거는 맨 밑에 거만 바꾼 거라 지금. 그러니까 장녀, 중녀, 소녀는 전부 다 건을 바탕으로 했더라. 순양을 바탕으로 했더라. 이제 그 얘기지. 순양에서 맨 위에 있는 게 소녀고, 맨 밑에 있는 게 장녀고. 그럼 맨 밑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순양이 모인 맨 밑에 있다고 하는 것은 땅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지. 이거는 하늘로 올라가는 의미고, 제일 높이 올라간 의미고, 제일 밑으로 내려온 의미고. 어떤 게 더 무겁냐면 이게 당연히 무겁죠.
맨 밑으로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다 컸다고 얘기해. 이제 음이 다 커서 맨 밑으로 내렸으니까 다 큰 여자다. 그러니까 장녀다. 이거는 이제 하늘에 속한 내려오기 시작했으니까 갓난애다, 어린애다. 이제 요건 그 중간에 해당해도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뭘 얘기했느냐, 뭘 기준으로 했냐면 전에도 얘기했듯이 형상을 위주로 했다 그랬잖아요. 형상을. 근데 장남, 중남, 소남은 형상을 위주로 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형상을 위주로 한다면 얘가 제일 큰 거예요. 간깨가 제일 꼭대기에 있잖아. 이렇게 제일 큰 거지 이게. 형상을 위주로 한다면. 근데 형상이 아니라 양은 뭐냐면 움직이는 힘을 위주로 했다 그랬잖아요. 그 힘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거든. 그 밑에서 이걸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양은 뭐냐면 개혁이나 혁명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상징하는 거고, 음은 그럼 뭘 상징해요? 그런 거하고 거리가 멀어. 됐으면은 개혁이나 혁명 같은 거 있잖아요. 뒤집어 엎는 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커가는 모습, 그걸 원하는 거예요. 둘 다 필요해요. 썩은 것은 도려내야 돼. 개혁을 해야 돼. 썩은 거 그 위에서 자꾸만 안정을 들이려고 하면 그건 보수죠. 그러나 덮어놓고 뒤엎으려고 하는 거 그건 그 난동꾼이지 이제. 그래서 이런 걸 잘 보면은 괴상을 딱 뽑잖아요. 딱 뽑으면 말을 해줘. 말. 그래서 그 공자님도 맨날 점사를 쳤던 거야 이렇게.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미신처럼 보이거든. 근데 안 그래요. 하늘과 땅이 그 어떤 합작으로 길을 갖다 서리게 만들었어. 그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겸허한 자세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고 천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볼 수만 있다면은 천재 소리가 그대로 들려요. 그게 위대한 거야. 사람들은 그냥 어떤 박사, 지금 세상에는 박사들이 엄청 많잖아. 박사한테서 물어보고 선생한테서 물어보고 이제 그래요. 필요할 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죠. 근데 내가 다 잘했을 때는 왜 물어봐? 자기가 다 잘했을 때는요, 지 일은 지가 알아서 해야 돼. 언제까지 해서 물어보고 그래요. 누구한테 물어보느냐면 부모님한테 물어봐야지. 천지 부모. 천지 부모가, 부모는 우리 제 인간처럼 혀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딱 보면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런 지경까지 간 사람 우리는 성인이다, 신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다 그렇게 가요. 앞으로 그렇게 가지 못하면은 인간으로 태어난 보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쉬운 길은 아니겠지. 그렇게 제한적이죠. 근데 어느 시대건 대다수가, 대중이 세상을 끄는 게 아니에요. 항상 앞에서 리더가 있어요. 그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지도자들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진짜 인격 같은 사람이 거의 없어. 보면은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다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지 진정한 성인은 없어요. 근데 앞으로 나와요. 반드시 나오게 됐어. 그래서 이거는 떠날 이자라 했죠. 불하고 떠난다고 하는 그 상관관계는 뭐냐면은 왜 떠난다 그래요? 불은 염상하니까. 염상하면서 왜 그보다도 물질이 태우잖아요. 떨어지는 거야. 물질이 태우면 물질은 없어지잖아요. 이별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물은 만들어내. 물은 이별하는 게 아니에요. 물이 이렇게 증발하잖아요. 그 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근데 이놈의 불은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 다 태워버려, 그냥. 그 완전히 이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별하는데 뭐하고 이별하냐면 세상하고 이별한 거, 원래. 세상. 그래서 성경에서도 불 하면 뭐냐, 불을 성령세례로 한 게 뭐냐면은 세상하고 단절하라 그런 얘기 이제. 그래서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요새 옛날에는 매장을 주로 했잖아요. 요새는 매장보다도 화장을 주로 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시대적인 추세. 왜?
세상하고 물질하고 이별을 해야 돼요. 물질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살아갈 적에 화를 내지 말라 그래요. 그때 이 화자는 아니지. 그때 화자는 이렇게 쓰나요? 근데 발음은 똑같잖아요. 화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화를 내지 말고 이 화를 내라고 얘기해요. 화를 내야 돼요. 화를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빛을 광명하다 비추지 못해. 원래 사람이 화를 내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자기 분풀이를 하려고 화를 내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빛을 발하라고 얘기해요. 전부 다 침체가 되죠. 이렇게 기분이 다운이 돼 있고 그때는 올려줘야 돼. 이렇게 올려주는 것은 화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화를 내라, 발산해라 그 얘기지. 근데 그걸 잘못하면 이렇게 이 화로 변해버려요. 우리 말이 참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똑같은 번개인데 밑에는 이게 진짜, 이건 이제 받침자가 들어가죠. 똑같은 번개인데 이 진하고 뇌하고 어떻게 다를까? 차 있죠. 이것도 벼락진, 이것도 번개죠. 이건 벼락이지, 진짜 벼락 진짜. 이건 번개죠. 번개하고 벼락은 다르잖아요. 형 생긴 모습도 달라요. 어떻게 달라? 번개는 치는 거고 벼락은 떨어지는 거죠. 맞는 거죠. 사실은 비슷해갖고 헷갈리죠. 그거 답은 받전자고 화는 하늘에서 치는 거고 네. 레는 밑에 거는 이 땅에서 하는. 그렇죠. 그래서 받전자를 쓰는 거예요. 그 음과 양의 기운, 음과 양을 이렇게 모아들인다고 얘기해요. 모아들이는 것은 하늘에서 모아주는 게 아니라 땅에서 받아들여야 돼. 아무튼 요거는 주로 뭘 말하냐면 우르르 쾅쾅 하는 거 본데. 예, 소리하고 빛으로 이제 구분하는 게 제일 좋을 거 아마. 소리하고 빛으로. 번개하면은 벼락진자, 이건 번개래자로. 그 소리하고 빛하고 어떤 게 음이고 어떤 게 양일까요? 소리하고 음으로. 뭐든지 사물은 소리하고 색 두 가지, 이제 음하고 색하고 두 가지예요. 어떤 게 음이고 어떤 게 양이고. 색이 양이고 음이죠. 네. 색을 색이 양이고 네. 빛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둘 다 맞는 얘기야. 근데 이제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건데 아무튼 음과 양의 관계를 이제 이야기한 거죠. 다른 것도 똑같아요. 이거 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손자가 여기 이제 바람풍이죠. 이게 무슨 손자예요? 이건 바람풍자고, 요거는 공손하다. 겸손하다. 공손한 손자예요. 그래서 이바지할 수 있는. 그건 아닌데. 요것도 바람손이에요. 똑같이 바람손이에요. 근데 이거는 주로 이제 땅에서 부는 거고, 요거 이제 하늘에서 부는 거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뭐냐면, 요거 이바지할 공짜는 이렇게 이바지하는 거잖아요. 요걸 이제 받치고 있는 거예요. 요 두 개, 두 개를 이렇게 받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 전에 얘기했을 텐데, 이게 뭡니까? 자출이며 진사할 때 이렇게 사람 말해주면 진사의 사예요. 뱀사자.
근데 요 자리에 낙서판에도 요 자리가 사선풍이지. 동남방에. 그 다음에 용담도에도 그 자리가 칠선풍이에요. 그 자리는 손이 동남방 그 자리를 떠나질 않아. 하나는 낙서판이고 하나는 용담판이고 이제 그걸 갖다 이렇게 모시고 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이 자리에서 바람, 변화가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변화를 말하는 거거든. 참고로 바람 풍차를 왜 이렇게 써요? 요거하고 벌레 충자는 이렇게 하고 가운데가 이제 중자를 쓰고 그다음에 삐침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요게 위자예요. 치킬 위자 위로 치켜 올라간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삐침별이고 그러니까 가운데 중자가 위에서는 삐치고 밑에서는 치고 올라가고 이제 그런 거예요. 이걸 벌레라 해요. 벌레가 벌레 그래요. 벌레는 씨를 말한 거거든 벌레. 근데 씨인데 식물의 씨는 움직이지 않죠. 근데 그 동물의 씨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상하로 움직이는 거예요. 상하로. 요것도 글자예요, 지금. 근데 이게 무슨 글자인지 생각들을 안 하고 살아가요. 이게 괴자예요. 안석괴라고 해요. 안석 속에 벌레가 들어간 거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자기라고 보면 돼요. 하늘 보자기. 보자기 속에 그 벌레들을 갖다 이렇게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람 있잖아요. 바람 속에는 무수한 벌레들이 있어. 그래서 바람이 불지 않으면은 생물체는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바람은 자꾸 불어줘야 돼. 그걸 우리 조상들은 뭐라고 했느냐면 바람 피운다 그랬어요. 바람을 잘 피워야 돼 그래서 이제 그 봄에 바람이 제일 많이 불잖아요. 바람은 봄이 제일 많이 불어요. 왜 그러냐면은 봄에는 씨를 심어야 되잖아. 씨를 심어야 되니까 씨를 심는 것은 바람을 통해서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피우다. 하나님이 바람 피우는 계절이 언제냐면 봄이에요. 봄. 그런 말하고 참대 연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바람풍, 바람선. 그 다음에 이제 손감 빠질 감자 이렇게. 어디로 빠졌냐면 이 속으로 양이 하나 빠져버린 거예요. 왜 그럼 이 속으로 빠져? 양이 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이게 양이 들어가지 않으면 전부 다 음만 있잖아요. 그렇죠. 음만 있으면 전부 다 들러부터 그냥 음원에 이렇게 붙는 성질이 있거든. 모이는 성질이 있고. 그럼 이게 언제 이렇게 벌어져? 그걸 벌어지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거예요. 땅 속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땅은 생명체를 낼 수가 없어. 벌어질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반대로 요거는 양 속으로 음이 하나 들어서 이렇게 순양 속으로 허공 속으로 음이 하나 들어갔다 그 얘기지. 그 왜 음이 들어가요? 반대로 양은 발산하잖아. 이렇게 흩어지는 거죠. 다 흩어지는 것만 있으면은 도대체 뭐 나만 하는 게 없지. 다 흩어지는 것만 있다면 아무리 양이라고 해도 흩어지기만 해서는 그 불과 열을 발산할 수가 없어. 아무리 지가 화력이 있다 해도 한데 모여야 되는 거지. 그걸 끌어모으는 게 이거잖아요. 지금 중심에서 끌어모으는 거거든. 그러니까 허공에서 양기를 갖다 끌어모으니까 뭐냐면 양기가 모이니까 빛이 되고 열이 발산하고 그래서 이걸 불을 갖다 태양이라고 부르고 이걸 갖다가 이걸 갖다 이제 달이라고 하더라는데 그랬잖아요. 그 단순하게 물과 불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불은 태양이고 물은 달이고. 그래서 달은 물을 흡인력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성질이 있어서 그래. 이런 성질. 그러니까 참 이 8개를 복희 성인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첫 번째 성인 누구냐면 복희 성인이라고 그래요. 그 정상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복희를 능가할 만한 지식인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희시예요. 복자가 무슨 복자야? 엎드린 복자고 시자는 발그리자예요. 그게 인류의 그 진리의 빛을 밝은 빛을 갖다가 잠복시킨 장본입니다. 그래서 복희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이름이고 뭐 없어요. 근데 나중 사람들이 그렇게 지어준 거야. 아, 이 양반이야말로 복희 같은 일을 했다. 이제 그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 칠간사 요거는 이제 한 산 이렇게 해요. 산하고 이건 멈출 간자예요. 그칠 간자. 어긋날 간자. 그칠 간자. 그러거든. 멈추는 거 산하고 어떤 공통점이 보일 텐데 산은 쭉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끝까지 올라가서 더 이상 올라갈 때가 없을 때까지 올라가서 결국 멈춘 거야. 그 양이 끝까지 올라간 거야. 그게 산이고 그걸 간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요거하고 간괴하고 요거하고 태괴하고 간괴가 마주보잖아요. 이렇게 간괴하고 태괴하고 마주보는데 여기다 마음심자를 붙여봐요. 한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는 한이 되고 하나는 기쁜 여자가 되고 지금 그 둘 다 그 사람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게 뭐냐면 하나는 양이 끝까지 올라간 거고 양이 끝까지 올라간다 왜 한이 돼요? 양이 끝까지 올라갔는데 왜 한이 돼? 없어지니까요. 그렇죠. 이거는 지상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게. 내려오면은 다 이루어져요. 하늘로 올라오면 올라서는 뭐냐면은 형상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게 없어요. 이게 합해야 돼. 간태하고 합하는 거 합덕이라고 하지 않죠. 시간이 다 됐지만은 요거 갖고는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반복해서 나올 거고 요거 하나 명칭이니 뭐니 이런 거 하나만 갖고 얘기해도 상당히 설명이 길어요. 인체하고 전부 다 연결시켜 인체하고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인체하고는 또 이제 동물하고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전부 다 연결시켜야 돼. 저희 사태 통기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데 같이 어떻게 보면 정반대지만 또 통할 수도 있다는 그럼요. 거예요. 예. 한하고 열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쁜 거하고 우리는 한오면 다 알잖아. 슬퍼도 한, 기뻐도 한. 그렇죠. 그 우리가 한민족인데 요 한자도서 이제 한이 많은 민족이야. 많아도 한, 적어도 한. 한이 없다. 네. 가운데도 한, 가장자리도 한. 다음 시간에 풀죠 그러면 이제.